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J 지식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 탐방편으로 지난 2004년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신한은행이 협찬해서 진행되었던 제18회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기입니다. 한민족사 탐방은 한일 간의 왜곡된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선일보사가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한민족사 탐방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 열도에서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역사 체험을 하게 된다는 큰 의미를 지닌 7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탐방기는 지나간 역사 탐방을 회상하면서 이를 상, 중, 하 3회로 나누어 독자 여러분과 탐방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3회에 걸쳐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후쿠오카, 아소산, 벳부, 오사카, 교토, 나라를 거쳐 다시 오사카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역사 탐방이었습니다. 한민족사 탐방 상편에서는 부산에서 후쿠오카, 아소산, 벳부에 이르기까지의 탐방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는 역사 탐방 경로입니다. 사진 자료는 역사 탐방 경로입니다. 탐방길에 오르기 위하여 12월 6일 월요일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오후 3시에 부산항 국제페리터미널 2층 출국장에 집결했습니다. 우리 탐방단은 출국 수속을 마치고 전용 여객선 후지마루호에 승선하여 4인 1실의 선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진 자료는 여객선 후지마루호의 모습입니다. 사진 자료는 여객선 후지마루호의 모습입니다. 이번 탐방길에서 탐방단의 숙소이기도 한 후지마루호는 전장 167m, 폭 24m, 총 톤수는 23,235톤으로 주 엔진은 디젤 10.7마력짜리 2기를 장착한 초대형 여객선이었습니다. 후지마루호는 선내에 식당과 휴게실, 체력 단련장, 그리고 매점과 욕실, 의무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까지 구비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은 선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부산항을 출발하였습니다. 부산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면서 밤 8시 40분에 첫 번째 선상대학이 열렸습니다. 여객선 내에 있는 대강의실에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도학 교수의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새벽 후쿠오카 일명 하카타항에 입항한 탐방단은 선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입국 수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은 전세버스 14대에 나눠 타고 한민족사 탐방길에 나서 오전 9시 30분에 첫 번째 탐방지인 다자이후 수성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하자
일본 열도의 여제 제명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아스카의 도성을 떠나 군사들을 모아 구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명은 661년에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사카라 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제명의 아들 중대형은 어머니의 뜻을 지키기 위해 구주 하카타 연안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백제의 왕자 부엽풍에게 구원군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백제 광복군은 나당 연합군과 금강 하구에서 대접전을 벌이지만 대패하게 됩니다. 백제 유민들은 하카타만 연안에 있던 전진 기지를 철수하고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백제식 토성과 산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이 다자이후로 가면서 볼 수 있는 수성이라고 합니다. 다자이후는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 열도를 지배하던 제명 여제의 아들 황태자 중대형이 신라군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수성을 쌓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던 궁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궁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명은 백제 의자왕의 여동생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수성은 백제식 토성을 의미합니다. 사진 자료는 다자이후 궁터입니다. 사진 자료는 다자이후 궁터입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은 궁터 옆에 세워진 자료관을 관람하면서 백제가 일본 열도에 미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탐방단 일행은 오전 10시 40분 다자이후를 출발하여 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로 가는 길에 다나마시에 있는 후나야마 고분을 찾았습니다. 후나야마 고분에서는 오전 11시 30분경에 도착하였습니다. 1897년에 후나야마 고분, 즉 선산 고분이 있는 토지 주인이 꿈에 선산의 꼭대기를 파보라는 계시를 받고 발굴되었다는 이 고분에서는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실물은 도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곳에는 모조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후나야마 고분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처럼 앞이 모지고 뒤가 원형인 특이한 형태의 고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은 우리나라의 공주 문영왕릉과 익산의 백제 고분 등에서 출토된 것과 같아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고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12시 20분경 우리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선산 고분을 뒤로 하고 오후 1시 50분경 쿠사센미 휴게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는 쿠사센미 휴게소와 탐방단 버스입니다. 사진 자료는 쿠사센미 휴게소입니다. 사진 자료는 탐방단 버스입니다. 우리는 휴게소에서 준비한 도반 야끼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세계 최대의 분화구를 가진 아소산의 활화산인 나카다키 분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는 나카다키 분화입니다. 사진 자료는 나카다키 분화입니다. 아소산은 외곽의 길이가 동서 18km, 남북 24km, 둘레 128km로 면적이 380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의 눈앞에서 분열을 내뿜고 있는 이 화산은 용암의 유출이나 대폭발은 없었으나 중소규모의 폭발은 자주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탐방단 일행을 태운 버스는 오후 3시에 아소산을 출발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 및 관광도시인 벳부로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소산을 출발한 지 2시간여 후인 오후 5시 15분에 동쪽으로 잔잔한 벳부만을 끼고 있는 벳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는 온천 및 관광 도시인 벳부입니다. 이번 탐방 기간 중 유일하게 육지에 있는 숙소인 스기노이 호텔 327호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스기노이 호텔은 벳부 최대의 호텔이며 온천 호텔 특성상 객실은 4인 1실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은 침대와 다다미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여장을 풀자마자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카타와 하우리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창밖을 통해 내다보이는 벳부 시내 곳곳에는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온천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호텔에 있는 노천탕에서 벳부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하였습니다. 벳부에서는 온천욕을 3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전후에 각각 1번씩, 다음날 새벽에 또 1번을 해야 몸과 마음과 뼈에 있는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천탕에서 밤하늘과 시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문득 일본 문화의 일면을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한민족사 탐방 중에서 부산을 출발하여 후쿠오카와 아소산을 거쳐 벳부에 도착해서 스기노이 호텔에 머무는 과정까지의 탐방기 첫 번째 상편을 감상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중편과 하편도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 구독중으로 바뀌면 무료 구독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